우리 시윤이 많은 용기를 주셨어. 제가 맞아요. 네. 아 그냥 삼겹살 사서 먹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영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이렇게 좀 벌잖아요. 되게 잘 될 때도 있었거든요. 막 사업단에서 1등하고 막 이럴 때도 별로 안 행복해. 뭐가 안 행복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지금 잘 듣게 된 이유는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라도.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닿았을 때 그 순간에 이제 그 사람한테는 줄 수 있는 걸 줘야 된다라는 게 나의 지금 삶의 방식이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전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친구분이 그런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왜 항상 갱년기 언니들한테 여성호르몬이 안 나와요, 여성 많이 드세요. 근데 그 사람은 여성호르몬이 많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많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주로 먹어. 그러면은 이게 또 우세가 너무 우세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 먹어. 약간 저는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생각 안 했거든요. 심지어 살을 찌우고 체지방을 좀 늘렸는데도 뭔가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가슴에서 유tuk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어.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폭식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이제 찾아보다가 맨 처음에 접했던 건 그 닥터조 그 영상 먼저 봤어요. 그러다가 간헐적 단식이란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또 검색하다가 이제 최근 알게 되고 보다가 여기 오는 거지. 제가 근데 완전 초보예요. 아직 잘 몰라요. 그 원리도 모르고 그냥 영상 봤던 거에 대한 지식이 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고 싶다. 나 간절하다 이러면서 막 그때 문자로 유튜브든 뭐든 해보고 싶다. 일단 신청했는데 이번 한 달 하면서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뭐 습관이 사실 어떻게 습관을 시도하기도 전에 마음이 자꾸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이번 달이 정말 안 됐습니다. 8월 달에 안 되고 그리고 한다고 진짜 마음도 먹고 막 딱 했는데 그 장보러 가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벽이 좀 있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칼도 안 썰어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카톡방에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벌써 수준 높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영상에 보면 나야. 우리 물어보고 제가 따라가기 벅차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대화하면서 그냥 숨통에 넣고 뭐 찌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냥 고기 편하게 구워서 먹거라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정도는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사이에서 잘한다. 얘기하면서 잘했다. 우리 시윤이 많은 용기를 주셨어. 제가 맞아요. 네. 아 그냥 삼겹살 사서 먹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화가 그럼 삼겹살을 어디서 사요? 퇴근할 때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뒤에 있다가 근데 이제 고기를 고를 때 가장 좋은 등급은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 그냥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하면 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뒤에서 와 맞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건 원망이 아니고요. 제가 수준이 이제 그 바닥이었으니까 느낀 건데 처음에 OT 때 딱 느낀 느낌은 와 약간 그 신세계를 경험하고 와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가 답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렇게만 하면 인생이 바뀌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비전을 확 느꼈는데 비전을 알았는데 네. 하려고 하는 그 뭔가가 모르니까 진짜 심지어 도마를 꺼내서 칼을 어떻게 썰은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도마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마음이라는 게 금방 사라져요. 한 3일인가 4일 지나니까 일찍 쓰던 것도 갑자기 그게 일처럼 맞아, 느껴지고 하트 지금 못 받고 있어. 네. 그리고 카톡방도 제가 열심히 참여 못하다 보니까 그 카톡 알림이 약간 부담도 되고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던 거예요. 알람을 일단 껐죠. 우리 이제 애니 언니와 저는 시우님의 1차 갈 시작이 되어서 정민님 뭐 하세요? 퇴근하고 장 보셔야죠. 저는 지금 현재로서의 마지막 퍼즐 같은 거는 식습관 정상으로 돌리고 그 외에 이런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 좀 그냥 나름 평범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이 마지막 숙제가 요 부분입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이렇게 좀 벌잖아요. 박수. 저분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중요해. 취미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베이스는 있었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그치? 그거는 좋은데 취미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건 그쵸. 좋은데 되게 잘 될 때도 있었거든요. 막 사업단에서 1등하고 막 이럴 때도 별로 안 행복해. 뭐가 안 행복하냐면 헐렁한 바지 입고 허리 막 땡기 이게 더 불행하지. 돈 많이 먹는 게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본인도 관리 제대로 못하면서 뭐 고객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을 건너서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정장 입고 딱 앉아있으면 이렇게 단추도 빡빡하고 살도 좀 쪄있고 스스로가 좀 자존감 낮은 상태라서 외모에 대한 그래서 그냥 살만 좀 빠져서 정상적인 몸만 만들어도 2, 300만 벌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그게 커요. 이것도 병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근데 지금 종민님 막 그렇게 살쪄 보이지 나도, 않는데요? 나도. 주변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스스로의 이미지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전 거울 보면 이래요. 부모의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부재였잖아요. 네네네. 종민님이 뭔가 지금 뭔가 내가 포식증 하지 이거는 진짜 고민할 것도 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종민님은 약간 다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지고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 그래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라는 존재가 뭔가 주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기반이 없이 혼자 그거를 살아낸 거야. 되게 대단한 거고 경이로운 거고 맞아요. 이미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야. 그게 이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엄청 잘 버텨온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쉽게도 그런 삶은 아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뭔가 기둥 몇 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제 유튜브에 김주환 교수님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여기는 자기 존중이 돼야지 내가 나의 행위를 조절하고 과제를 지속하고 욕망을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자기 존중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는 나의 세계는 보통 지금까지 살아온 주변 사람들의 무언가와 그 교류에서 나온단 말이야. 종민님은 그게 사실 되게 달랐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게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스타트가 약간 꽤 어려웠는데 어쩌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되게 대단한 거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현재 문제들은 사실 종민님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근데 또 되게 기대가 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토리 들으면 그러니까 이러잖아. 우리 지난 OOTD만 봤으면 이 사람은 그냥 다이어트 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제 폭식증이 좀 고민인 사람이잖아. 전혀 몰랐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민님은 그 앞에 엄청나게 그거를 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초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닌 거지. 인생 경험을 봤어. 종민님이 본인이 약간 나는 병아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지. 종민님은 딴 걸 엄청나게 해와가지고 남들이 이제 지금 쉽게 가는 거를 조금 어렵게 이제 늦게 시작한 것 뿐인 것 같아. 저는 이 상황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종민님이 그냥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왔잖아. 그럼 지금부터 가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어. 어쩌면 너무 간단하다. 이제는 답이 보이잖아. 음식을 해먹는 연습을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요. 끝이야.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당장 못하겠지만 행위는 간단하지. 시윤이 말하는 것처럼 마트 가세요. 고기 사세요. 고기 사세요. 냄비 없어 냄비 사세요. 물 넣고 불 버튼 누르세요. 찜기에서 10분 뒤에 꺼내세요. 먹으세요. 이거 하다가 이제 괜찮네? 이제 이런 경험하는 거지. 이거였으면 이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러면 나 쌈장 한 번만 보여달라. 나 아직 못한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내가 해본 그런 거지. 섞는 거야. 재밌겠다. 아하. 모든 교육이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긍정적 경험의 누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요리를 좋아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이사님이 지금 하는 거 이거 갑자기 이사님이 무슨 신내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사님은 이런 음식을 해먹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좋은 걸 많았을 거야.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 종현님은 당연히 부모님 부재였잖아. 그럼 당연히 이길 수 없지. 근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완전 어린애처럼 새롭게 시작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설레는 거지. 제일 어려운 거 해놨으니까 그거만큼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기였을 때 우주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살았던 것 같긴 한데 학창 시절에 우울증 빠져나오신 것도 진짜 대단하다. 그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옆에 언니가 지켜봐준 것도 대단하고 기다려준 것도 대단하고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다 관계 맞아요. 맞아. 관계가 주변에서. 사람이 전부야.
아까 하여튼 바다에서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맞아. 제가 주변 지인이 없어요. 다 끊어졌잖아요. 나와서 2년의 암흑기를 보내고 지인 하면 지금 이제 배드민턴 치는 친구들 있고요. 또 목회할 때 같이 잠깐 일했던 2명이 딱 있어요, 남자. 근데 그 2명 그때 당시에 저랑 너무 잘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 둘도 사정이 있으면 목회에서 다 나왔거든요. 다 성남으로 다 이사 왔어요. 저랑 같이 지내겠다고. 그래서 한 명은 저 직장 따라오고 어머. 저한테는 딱 그 2명이 유일한 이제 지인 플러스 배드민턴 친구들. 저 이렇게 좁아요. 좁은데 또 새로운 분들 만나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인간이 처음으로 시작한 심리 실험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은 잘 될 거야. 돈이 없는 집안에서 살 애들은 다 문제가 될 거야. 그거를 이제 가설로 해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아니 문제가 돼야 되는 집안의 애인데 상황이 막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에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얘는 되게 튼실하게 커가지고 심지어 본토에 가서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얘도 또 멘탈이 강해. 봤더니 주변에 한두 명은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거. 그렇게 딱 옆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있겠다 해갖고 옆에 있으셨던 분들이 엄청 큰 도움을 주신 것 같네요. 김경일 교수님 영상인가 어딘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하면 계속 다른 환경에 처해서 맞아.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저희 환경상 그런 계기가 없으니까 계속 고립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니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른 얘기가 있고. 근데 말도 안 돼. 드라마 한 편 나와요. 진짜.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셔서 이거 보내주고 우리 첫날에 정말 몰랐잖아 진짜. 맞아. 그래서 저 오해 많이 썼어.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면 너는 애가 뭐 나이답지 않게 너무 진중하다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고 너무 경계를 많이 한다 이런 거 들었나? 좀 딱딱한 선을 긋는다?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반인들하고 좀 느낌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조금 더 내가 애착을 가진 사람한테는 무조건 얘기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하실 게 없어요. 더 이상 남아있는 그 레벨 중에 세상에 있는 레벨 그 퀘스트 중에 깰 만한 게 없어. 그거의 제일 상위에는 식단 조절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5년 뒤에 지금이 되게 귀엽고 재밌을 거예요. 그때 저희 밥 해주세요. 달력이 적어놓는다. 5년 뒤는 내가 보조를 잡은 거예요. 내년일 수도 있어요. 맞아. 저소리 밥 해주세요 이 말도 되게 생소합니다. 그렇죠. 낯선 밥 말이야. 사주세요도 아니고 밥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후임들이 이거 해주세요. 와, 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예요. 가정에 있어서. 그래서 밥 해줘 이거 해주는 대상에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려운 거는 받아줬던 사람이 없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 당연하게 해주는 존재들이 다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깰 수 없는 퀘스트가 없다는 그게 제일 크거든요. 세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어딜 가나 뭐 이건 하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뭐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도 나를 품어주는 게 부모인데 그런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을 깨치고 했다? 여기까지 왔다? 그건 더 이상 우주에서 깰 수 없는 퀘스트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헛된 욕망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상위. 보통 그러면 약간 위험한 건 그런 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내가 내 존재를 뭔가 증명받으려고 하거나 분에 차서 뭔가 한다. 그러면 또 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종민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욕심이. 책임님 얘기해 주세요. 뭐 근데 우리 얘기만 했잖아, 맞지? 첫사랑 해줄까요? 첫사랑. 전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친구분이 그런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2014년에 그 만난 친구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서로 알았어. 서로 엄청 뭔가 영혼의 친구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제 친구의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역하는 직전에 그냥 여자친구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내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런 거 느꼈지만 그냥 이제 놔뒀지. 그러고 나서 제가 전역하고 나서 남미 여행을 했어요. 남미 여행 할 때 연락이 왔어 그 친구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서 헤어졌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사귀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 나 이 친구랑 연락해도 괜찮을지 물어봤어. 근데 약간 이성적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친구였어. 그런 친구였고 근데 그 한 해 동안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밝고 애니님이랑 비슷한 면이 좀 많긴 해요. 근데 더 밝아요. 더 밝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더 괜찮아. 다 웃고 조이네 조이. 항상 조이를 같이 쳤어요. 진짜 그런 인사이드 느낌이었어요. 조이였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밝나? 나는 막 군대에서 약간 꺾인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눌러지고 약간 이제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친구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그 해에 한국에 돌아오고 복학을 했어요. 학교 생활을 이제 오랜만에 시작했잖아요. 3년 만에 학교 돌아간 거예요. 대학교에. 복학생. 복학생이. 너무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막 바쁘게 하니까 이 친구랑 좀 멀어졌어요. 그러다 그 해 이제 겨울쯤에 근데 좀 종종 만나긴 했어.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책 읽고 이랬는데 2학기 이제 기말고사 가까운 기간이었는데 되게 막 과제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막 새벽 밤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낮에 이렇게 있는데 걔가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보쌈 파티 할 건데 원래 이렇게 했어. 근데 갈 수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냥 안 갔어. 그냥 오늘 좀 쉴래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 문자야 걔랑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몇 주 지나고 나서 발표 같은 거 하고 이제 늦게 집에 와서 알바도 그랬으니까 집에 와서 샤워하는데 갑자기 걔가 생각나는 거야.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된장이라고 해볼게. 된장이 지금 뭐하지? 갑자기 샤워하다가 물을 맞고 있다가 갑자기 된장이 생각났어. 갑자기 그 순간 내가 이제 그래서 나가서 된장에 연락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있죠. 그러니까 얘를 소개해준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연락 안 하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걔 카톡이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진짜 직감했던 것 같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카톡 걔가 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했어. 물긴 닦고 열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 있는 거야. 글쎄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사고도 아니고. 자살인 것 같고 자살인 건 맞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는데 그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알지. 내가 올해 걔랑 제일 친했으니까 작년부터. 근데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본 거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냥 서로 못 알아보길 바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더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장례식에만 있었어요. 계속 그 며칠 동안 거기만 있었고 마지막 가는 것도 봤고 그냥. 근데 그때가 약간 이제 이게 다 뭐지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약간 가장 친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낌새도 못했단 말이야. 왜냐면 이 친구는 내가 엄청 밝다고 하면 사귀었으니까. 난 아직도 모르고 심지어. 근데 그때는 더 몰랐지. 너무 그게 약간 화나고 무력하고 이제 뭐 오는 거 했잖아.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엄청 속상한 게 이제 지금이야 좀 낫지 괜찮지만 다시 그 친구한테 말을 걸 수 없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엄청 무력하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무력감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다시 한마디 못한다? 한마디 더 이상 못 듣는다는 진짜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2015년 겨울 그런 즈음에 이제 사건들이 있으면서 또 이제 그때 다이어트 얘기들을 듣게 됐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폭식하고 먹토하고 우울증까지 간다는 걸 반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내가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 했던 것 같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다 목토라는 거지? 운동하고 식단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다 무슨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커온 애들이고. 그치. 근데 걔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캐스트 처음 듣고 나서 다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왜 나왔냐면 내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를 말해줬거든? 근데 갑자기 걔가 그걸 처음에 얘기하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있어? 물어봤는데 다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너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사실 내 친구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사실은을 하면서 자기 진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약간 높은 비율로 한 3명 중 1명 정도가 자기도 비슷한 걸 얘기했다고 하는 거야. 자기도 사실 나도 그때 이상했어 좀. 아직도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뭔가 나도 옛날에 좀 그랬던 거 있었다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다 나약하다거나 방법이 틀렸다거나.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하면서 그때는 전통적인 걸 다 봤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 관련 유명한 사람들 건 책은 다 봤고 영상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해외인 논문도 하면 비슷해요. 논리가 다 비슷해. 칼로리 밸런스예요. 지금이야지
헛소리가 됐지만 딱 할로윈 밸런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 돌아오면 제가 약간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지금 잘 듣게 된 이유는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 방금도 봤죠. 방금도 봤죠. 저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다 엄청난 게 있고 근데 그거 내가 놓칠 것 같아서 무서운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최규님의 그거 아닐까? 있죠. 그건 저의 이제 문제였고 근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게 꽤 오랫동안 문제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측간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그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밝은 사람들 보면 무서웠어요. 왜? 지금이 안 그렇지만 이런 사람 좀 무서운 거지. 갑자기 이렇게 될까봐. 저 사람 뭐지? 이제 저 사람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고 그냥 똑같으니까. 오히려 너무 밝은 사람들은 항상 보면 지나치게 밝으면 약간 그 뒤에 큰 그림자가 있다? 라는 걸 약간 경험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지옥을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닿았을 때 그 순간에 이제 그 사람한테는 줄 수 있는 걸 줘야 된다라는 게 나의 지금 삶의 방식이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은 게 제가 살아온 삶이 약간 이걸 위해 준비가 좀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예린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린도 그렇게 말하잖아.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 보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았고 부모님도 안정적이었고 친구들한테 존중받았고 선생님 존중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약간 좀 그런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기대도 괜찮을 수 있는 무게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약간 쓸데가 없던 것들이 보니까 지금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뭔가를 쌓아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제가 이걸 좀 깨달은 게 집 앞 콘텐츠 찍으면 사람들이 12시에 이제 거의 모이거든요. 그러면 한 6시면 끝나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6시간 동안 사실 밥 맛있는 거 먹고 카메라 좀 들고 있다가 얘기 좀 듣다가 오는 것처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업무량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어느 시점 보니까 내가 많이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한번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사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 몰입하는 게 꽤 큰 에너지를 준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약간 심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상담사들이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체겸이 아니라 다른 애가 있어야 돼. 거기서 몰입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에너지가 다 쓰이거든요. 나의 다른 프록시를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공허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공허하다기가 약간 이렇게 뭔가 쭉. 네, 약간 되게 다운돼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도 그래요. 오프라인 강의도 그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일이 그래서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할 때마다 약간 쫙 빼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제 지금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나를 채워주는 방법을 좀 연습을 많이 하고 그걸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좀 좋아요. 다행이다. 지금은 그 방법을 안 것 같고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그래도 옆에서 채워주는 끝판왕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김지현 교수님. 대한민국 끝판왕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뭔가 항상 보고 있는 것 같고 양자역학에 따르면 옆에 있을 거예요. 원자는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끄럽지 않게 해야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내 초콜릿을 갖고 올게. 초콜릿. 일단 초콜릿을 받으세요. 와. 저 먹어도 되나요? 네네네. 드세요. 뭐야? 제가 쿠팡에서 초장 차갑다. 이거 뭐야? 제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려고 여러분 복권을 한 장씩 넣어놨어요. 이거 당첨되면 나랑 평생 가는 거야. 진짜 복권? 진짜 복권이 진짜 너무 비싸네요. 비싸네요. 이따 같이 가서 긁어야 돼. 난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저도. 그죠? 저는 로또를 안 믿거든요. 저도. 근데 이것도 그 부모의 영향이야. 네, 우리 네, 아빠는 역대적인 일이다. 지갑 안에 항상 이 스크래치 복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술 먹고 와가지고 자 이거 노는 거라고 긁어. 그럼 우리 엄마가 막 치는 거야. 얘한테 그런 걸 왜 시켜요? 똑같은 그림 나올 때까지 긁는 거야. 그럼 나는 신나서 좋아! 이렇게 긁고. 진짜 그래서 나는 이 복권에 대한 재밌는 기억들이 많아. 와 귀여워라. 와, 오리도 있어요. 네.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모으면 안 돼요? 한 번만 찍자. 이렇게 모아. 1년보다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인형. 이거 1등하고 도망가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다이어트 약 먹는 사람 진짜 많고 밥상선 없는 사람 진짜 많고 자궁 문제 진짜 많고 다낭성 난수 정도는 약간 그냥 몇 명 찍으면 다 있고 맞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엄청 정신적으로 힘들고 살찐 거 말고는 다행히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생리도 진짜 매달 전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하고 주기 딱딱 맞춰가지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낭성이 있어요? 아, 전혀 초음파 없어요. 상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게 초음파 상해 다낭성이 있다고 해서 다 다낭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 그거 파고 있어가지고 안드로겐이 높을 때 뭐 이때 이렇게 합쳐가지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PCOS다.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PCOS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그런가? 에스트로겐이 높아서 자궁 무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두유도 먹지 말라고 그치. 하는데 또 그러면 뭐가 문제라서 무릎이 된 거야? 이게 여성 호르몬 지금 패스웨이를 팡 펼쳐보면 첫 꼭대기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뭐로 돼가지고 베스테론이 여기서 이렇게 까지고 이렇게 가지를 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기전이 있으니까 이 화살표에서 여기만 하나가 빠져도 이게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거지. 그럼 안 넘어가면 심지어 코르티솔이 안 나와. 코르티솔이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테스토스테론이.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해가지고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여기에 있는 화살표 요거를 안 되는 약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뭐가 됐어요? 뭔지 잘 몰라. 나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찾아본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뭘 하나 빼야 된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의 호르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는 테스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왜 항상 갱년기 언니들한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여성 많이 드세요. 근데 그 사람은 여성 호르몬이 많을 수 있는 거지. 이미. 근데 많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주유를 먹어. 그러면은 이게 또 우세가 너무 우세 되다 보니까 이제 유방으로 가. 이게 엑시지 안 되니까. 호르몬이 많이 났다가 이거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많아졌다가 빠지고 많아졌다가 빠지고 남자도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졌다 빠져야 돼요. 근데 안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빼는 것도 중요하고 여자는 이게 30일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는 다 24시간인 거지. 되게 빨리 이렇게. 그래서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하더니 여자는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이때는 간헐적 단식이 되고 좀 억울해. 너무 억울해. 제일 식다고 무탄수로 가도 되는 사람들. 우리 무탄수로 도 안 돼. 그럼 프로게스테론은 안 좋아해. 맞아, 프로게스테론. 걔는 그 생명이 정말 우리 떡볶이를 당기게 하는 그 미친 거. 떡볶이랑 단기 엄청 초코 땡겨. 이런 거 너무 땡겨. 걔는 당이 없으면 안 만들어줘. 과일 프로게스테론도 중요하다. 그렇죠. 걔가 없으면 생리를 안 해. 걔는 당을 땡겨야 해. 초콜릿은 땡겨. 뿌리채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 당이 땡긴다는 게 당이 땡기는 게 아니고 그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그 에너지를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를 올리니까 내 몸에서는 뭔가 먹을 때 땡기는데 그걸 빨리 채울 수 있는 게 당이니까 당이 땡겨. 처음에 생리를 딱 했을 때 에스트로겐이 올라갈 때 그때는 호르몬이 완전 없이 리얼 우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기시 딱 지나가면 이제 호르몬이 딱 개입하면서 우리가 사라져. 그래서 그때가 단식하기 좋다는 거지. 그때는 우리 나 애니 그대로 애니가 있는데 그 뒤에 계속 애니의 호르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기분이 진짜 심했거든요. 진짜 심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해. 나 아니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심했는데. 진짜 맞아. 심했어. 진짜. 뭔가 히스테릭해지고 그랬는데 저도 완전. 그래서 학원 할 때 진짜 예뻤어요. 애들 되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그 기간 때문에 미치겠네. 하나도 못 내고 학부모님들 밖에 서 계시는데 내가 표정 관리 해야 되고 끝나면 진짜 죽는 거야.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 이러면서. 그게 진짜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심지어 엄청 나의 집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그러면 생리 그 기간에? 시작했을 때부터 배랑 전 그때가 황금이야. 맞아. 우리가 정상인이지. 14일인 거. 딱 14일 동안 우리가 정상일 때? 그래서 너무 빠르다. 배랑 끝나고 나서 생리하기 직접 그때는 정상이 아닌 거야. 맞아. 우리 정상이 아니야.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장난을 쳤어. 근데 나 평상시 이거 받아줄 수 있어. 맞아, 평상시 맞아, 그거 안 돼. 맞아. 이거 나한테 왜 뭐라는 거야?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하죠? 그런 게 있어요? 네, 배랑 직전에 근데 와이프분이 되게 착하신 것 같다. 보통 바로 알 텐데? 아 진짜요? 생긴 하는 건 알죠. 그 배랑 직전에 테스토스테론을 먹어요. 남성으로. 그러니까 운동력도 최고 제일이야. 세구나. 진짜 내가 엄청 집중력을 놓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막 할 때 딱 좋지. 그리고 이제 배랑 끝나고 이제 20일부터 이제 생리 직전 그 8일, 9일은 내가 아닌 거야. 진짜. 나 그래서 등산할 때 진짜 힘들었어. 등산 갔다 오고 그 다다음날 생토잖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배란통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약간 운동을 줄여. 그렇지. 와, 그 진짜 좋은 그냥 거야. 운동 줄여. 그냥 아. 먹는 거 이게 예를 진짜 들어서 좋은 거야. 먹는 거. 먹는 거는 그냥 뿌리 뿌리 채소. 먹던 대로 먹고 단 거를. 저희 언니랑도 가끔 카톡하네. 땡겨 죽겠다. 그러면 그렇지. 먹으래. 연근 먹어. 당근 먹어. 비트 먹고. 근데 그때 초콜릿 쿠키 먹고 하다 보면 다낭성이 길로 가는 거야. 아, 인슐린 그래요? 말이야. 아니 그때는 과일 좀 많이 먹고. 그치, 심지어 그때 과일 먹는 거지. 그래. 귤이랑. 초콜릿 대신 응. 과일 먹고. 응, 과일 다. 키위 이런. 그리고 그때는 가급적 단식 끊어야 돼. 왜냐면 그 단식 자체가 몸에 주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 이 프로게스테론을 그냥 풀어줘야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네, 내가 너의 다음 목소리를 달에 들을게. 근데 되게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좀 많이 줄었어, 많이. 그래가지고 어쩌서 되게 빠르게 호르몬에 이걸 줘야 돼. 제가 이번에 70 며칠 만에 생리했잖아요. 맞아. 아 진짜. 그래서 이제 70 며칠 만에 생리해가지고 이번에는 먹어. 다음 달 먹어. 네, 먹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식 60몇 시간 한 것도 60몇 시간. 단톡방을 보라고. 그렇게 오래 했어? 와, 진짜 아. 이게 약간 난 생리를 해야 돼. 약간 이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채워보니까 72시간 단식도 이 기간에 좋다는 거지. 3일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 봤더니 인슐린하고 에스트로겐하고 시소래요. 인슐린이 낮으면 얘는 빵! 내려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안 나오는 거야. 인슐린이 많으면 에스트로겐 안 나온대. 그래? 그럼 죽었어. 근데 혈당이 45가 나온 거지. 66시간째. 그건 나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먹어. 패턴이 5.5가 나오고 그때 막 먹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2일부터 이게 호르몬이 이게 프로게스테론이 쭉 나오다가 배랑 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좀 있어오고 나중에 배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일째 한번 크림을 발라보려고. 크림? 프로게스테론 크림이 있어요. 아 맞아. 진짜? 직구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 안으로 이렇게 몸을 네. 흡수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야? 네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럼 해볼까? 아니 하지 마. 일단 언니가 아, 오케이. 저렇게 한다니까 무섭게 근데 그러면 단식 언제 타이밍 잡았어요? 어느 날로? 생리하고 그 다음날 생리 다음 날로? 생리네? 오케이 그럼 고민을 하루 한 거죠. 할까 말까? 오케이 진짜 한번 해보나? 하나? 진짜 하나? 처음으로 길 단식한 거였어요? 네 처음으로.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단식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배란 직전 12일부터 크림 바를 거니까 12일부터 또 이제 바꿔가면서 내 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70 며칠에서 줄였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이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생략 이틀째부터 그냥 3일 문단식 하는 거야. 야 둘째부터 첫째 날 말고. 첫째 날. 그 둘째 무슨 날. 소리야? 둘째 날, 셋째 날. 차이 없었니?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아. 어차피 그 전까지 하는 거니까. 똑똑하시고 지식 많으시고 논리적이다. 나 진짜 자기가. 그냥 착해졌지. 저는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생리 안 했거든요. 제가 2021년 12월에 찍었는데 2020년 12월에 찍었다. 근데 보통도 안 할 수 있잖아. 피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확 뭔가 하면은 몸이 적응하니까 생리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잘 먹으면 되게 생리를 싫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먹고 심지어 살을 찌우고 체지방을 좀 늘렸는데도 뭔가 생리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가슴에서 유즙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얼마나 놀랬어. 근데 나는 남자친구가 없었거든. 버스를.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섹시요. 세인트메리. 이게 무슨 말해가지고. 근데 내가 진짜 무지했던 게. 내가 진짜 무지했던 게 나는 신경외과인데. 이게 내가 진짜 성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나는 단 한 번도 하지. 이게 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지? 근데 산부인과에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 걸 알고 생리 안 했으니까. 근데 유즙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했어요?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할 거라는 그 인지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호르몬을 맞추려고 약을 3개월 먹었는데 한 달 먹고 나서 생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의 약간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거구나. 약간 다른 의미로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3개월 먹고 끊었는데 또 생리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약 3개월 먹고 나서 성형외과 갔어야 되는데 먹고 생리를 했으니까 안 간 거지. 또 한 3, 4개월 생리를 안 해가지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덴토폰 나고 신경외과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왜 이런 거 생리 안 했는데 약을 먹고 나서도 팔로우 하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적 관찰 하러 와야 되는데 왜 안 왔냐. 그래서 약을 3개월 더 먹어보자 하고 먹었는데 2달
동안 먹고 2달 동안 생일 하다가 마지막에 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 긁었지? 근데 프로라테 수치 높은 거야. 그것다는 거예요. 피 검사로 그 관련한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나보고 되게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라는 표정으로 신경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야. 근데 그때 안 거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검사했는데 뇌에서 제 생각. 그럼 누가 1cm가 넘어갔으면 그걸 떼야 되는데 1cm가 안 넘어가서 다행히 약을 먹고 0.8cm에서 0.3cm로 줄였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이거 언제까지 약 먹어야 돼요? 했더니 이거 1년 더 먹고 1년 동안 추적 관찰 했을 때 사이즈 없으면 끊자. 그리고 나서 또 1년 뒤에 경과 관찰을 하고 그렇게 총 5년 동안 해가지고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2021년 11월. 21년. 이제 2년 됐거든. 만약에 엄청 크리티컬하지. 3개월만 안 해도 가서 해봐. 근데 요즘에 약간 사람들이 생리 안 하는 걸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생리 안 하는 거를 약간 이렇게 다른 건강 신호가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 했으니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나한테 시그널이 계속 왔음에도 그냥 내가 이렇게 튕겼던 거지. 그 시그널들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임신 출산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생리 안 하면 좋아. 편하거든요 안 하면. 근데 임신 출산을 할 거야 하는 순간 생리를 안 하면 감정이 나 끝인가? 조기 폐경 막 주변에 얘기 나오는데 나 왜 끝났나? 그걸 여자는 원경을 하는 순간 많은 이슈들이 생겨요. 에스트로겐들이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 뼈를 탄탄하게 해주고 심장 돌아가게 해주고 뇌 돌아가게 해주고 갱년기 지나고 나서부터 엄마 깜빡깜빡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완전 이슈가 성격도 되게 테스토스테론만 나오니까 아무튼 그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이에요. 생리 얘는 왜 여자만 나와? 이게 아니라 근데 여자니까 좀 그런 것도 했어. 뭔가 애를 낳고 키우잖아? 근데 내가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 아니 할 수 있어. 대한민국 지금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어떤 엄마보다 무슨 소리야? 걱정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너무 그런 거 있잖아.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내 아이를 내 신념대로 키울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내가 애를 낳아서 나는 이 아이가 공부 못해도 되고 그냥 건강하게 예의 바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나의 마인드인데 애기를 학교에 보냈어. 근데 이 다른 주변 친구들이 학원을 간대. 그럼 엄마는 불안한 거야. 허벅지 찔러야지. 이 얘가 학원을 안 가는데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닐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치. 불안감들이 이 애를 사실은 괴롭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친구들 다 거기 가 있는데 응.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애를 잘 못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신념을 잘 못 지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나는 아직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아기를 낳기가 좀 불안하다. 전 대안학교 나왔는데 제가 대안학교 갈 시기에는 어디 불편한 친구들 가는 그렇지. 이 시기. 진짜 심했었어서 그치. 부모님이 다 미쳤는 주변에서 막 희주 어디야 안 좋아? 다 이 시선이 지금 대안학교랑 완전 달랐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딱 그런 거 추구해서 그냥 진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무 좋아.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애들 다 학원 다 가고 대학 준비하는데 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와서 따로 대학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들과 듣는 얘기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흔들리는 거나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 부모가 되면은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구나. 근데 그 잘 되는 거에 기준이 뭐냐는 거지. 나는 그것만 그것도 다르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애가 다른 사람이 보기 뭔가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 아이가 행복하면 맞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부모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더 잘 되길 바라고 이러니까 저는 통역과학과 다니다가 자퇴하고 간호과를 같이 갔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간호사여가지고 아빠가 간호사 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성교대 하고 힘든 걸 아니까.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행복이 무엇이냐를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내 아이만 바라보면서 내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해주고 내 아이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걸 같이 따라간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애 낳기가 좀 무섭고 잘 키우기가 무섭다. 그런 것 같아. 약간 최근 우리가 김정일 선생님 콘텐츠 보고 하면서 그 아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행복한 아이, 잠자고 잘 먹고 이런 것들 중요하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 최선이다 알겠어. 근데 지금 애가 나올 때 그것만으로 될까? 그거 외에 아까 설명하지 못한 소리 너무 많은데 그게 여전히 불확실한 게 너무 큰 것 같아. 그 옆에 친구들은 요즘에 뭐 이런 학교에서 무너지는 교권들은 이런 맥락 어떻게 할 거고 아까 말했던 학원 다들 가는데 내가 아무리 홈스크린을 잘 시켜도 결국 아이는 친구들과 크는 거거든. 내 친구들은 다 그 생각하고 그거 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또 다른 괴롭힘 만드는 거 아닐까? 또 이상한 애들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제일 자연스러운 건 사실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밭이 이상하니까 아무리 내가 이 작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밭이 이상하니까 못 넣겠는 거야. 맨날 족제비가 와서 뭐 훔쳐가고 맨날 해충 있고 메뚜기 있고 이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키우는 방법을 해도 밭이 엉망이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막 엄마도 뭐 결혼 언제 해?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아야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 거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고 키워야 너의 나중에 좀 편하고 내가 키워줄게 이러는데 아 이거 엄마 손에 맡기고 뭐 하러 간다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근데 진짜 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런 게 엄청 나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애를 좋아하고 애에 대한 생각 많이 하지만 그래서 함부로 애 못 낳겠어.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애를 낳으면 좋건 말건 뭐 부모로서 즐거움이 뭐건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잖아.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애들한테 내가 결정을 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는 애의 행복을 바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존재도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애를 세상에 던져낼 거면 애에 대한 무게가 엄청 크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2층까지 가는 거야. 얘 미래를 생각해서 2층 스쿨까지 보내야 되는 거야. 마피아? 체력이 남아있어. 저희 산책 한번 하고 올까요? 좋아요. 사실 걸으면서 바다 보고 가시죠. 오늘 안 자는 거야. 우리 리사 계획엔 잠이 없어. 잘 준비만 있지. 시간도 없어. 준비만 있어. 우리 준비만 하는 거야. 이런 거 없나? 나 누워있었는데. 안 춥네요 생각보다. 추울 줄 알았는데. 그냥 아직은 시원한 정도. 진짜 재밌다, 그죠? 진짜 일반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할 조합이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동호회도 같이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진짜 마음 편하게 놀고 먹고 얘기하고 이러고. 친구들이랑도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에 보면. 근데 누가 날씨 요정이라고 했어요? 저 아 그리고 겸님. 겸님도? 네. 그리고 희주님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오늘 날씨 좋을 수밖에 없었네. 어쩔 수 없죠. 아 진짜 신발 벗어야겠다. 좋아요? 네.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 뭔가 지금 청춘 영화 같아요. 그래? 너무 예쁘다. 나 이번에 챌린지 끝나면 애교 생기겠지? 할 수 있어. 근데 언니가 나는 진짜 그냥 언니가 마음만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래, 달리게 맡겨. 우리 파티합시다 언니. 달리게 맡겨. 베이비 샤워. 어우, 베이비 샤워 내가 해줄게요. 그러자 우리 하자. 오, 완전. 삼신한매어 이야기 다 했습니까? 네. 가시죠 이제.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